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사실 어제 해외 증시를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많은 기대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임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시장을 임했고, 네, 그렇게 시장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네,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특히 이제 어, 오전 테슬라 CEO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데이를 진행하면서 사실 별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별게 없는 내용 속에 뭐 한국, 뭐 CATL, 뭐 소니의 배터리 물량을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 거기에 나가서 배터리 기술을 더 개발할 거다.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추후에는 자동차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다. 즉 배터리 가격도 다운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LG 화학이 장 초반 거의 4%까지 급등을 하다가 또 마이너스 뭐 3%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키웠고 이로 인한 지수의 하락이 굉장히 가팔라졌던 흐름입니다. 그와 동시에 뭐 배터리와 연관이 없는 뭐 IT 제약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강하게 쏟아져 내리면서 사실 그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반대 매물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용 물량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용이 전부 다 떨어지기에는 이 이제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보다 더 무서운 거는 스탁론이죠. 뭐 자기 자본 대비 10배.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이런 신용 물량들이 선제적으로 오늘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 시장에 출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물량을 충분히 보고 시장에서 좀 끌어올렸다면 그런 물량이 출회된 다음에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을 했다면 단기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항상 명절 전에는 이 개인들의 이 연휴 기간의 자금이라고 하죠. 또 이 장기간의 이 휴장 기간 동안 뭔가가 나올 거라는 불안감 속에서 주식을 잘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량도 일부 출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명절에 대한 부분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터져서 요 며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보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부정적인 시각은 이러한 개인들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해서 또 밀어버리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외인들의 또 어제와 똑같아요. 장 후반에 선물을 주워 담으면서 이제 뭐 개인 매도, 기관 외국인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또 내일 시초가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못을 받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 증시 전일 아마존, 네, 애플 뭐 등 언택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요인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얼추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미국은 갈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또한 1차적인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평선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직전 고점을 넘느냐 혹은 그러한 부분을 맞고 떨어지면서 추세 하락으로 가느냐의 기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 전기전자 업종과 인터넷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약했어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약하면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뭐 시가총액 뭐 2, 3위권 종목군들이 전부 다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더 강하게 밀렸고요. 그간 코로나 치료제 그러한 이슈로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커진 제약바이오의
이 흐름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큰 낙폭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이려면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점점 약하다라는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양매수세에 의한 이 반도체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 삼성전자의 이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지수를 지켜주는 모습 등, 즉 3분기 실적 이슈는 명절이 끝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3분기에 2분기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종목이라든지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 종목군들은 분명히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 한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떨어지고 무섭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비록 손실이 나서 속은 쓰리지만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반등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IT 섹터를 두고 하는 말이고요.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마감 방송을 하면서 예스24가 뜬금없이 5%가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마감 방송을 끝나고 카페에는 몇 분에 올렸을까요? 아마 4시 한 10 몇 분에 아마 올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IPO 추진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원래 오늘 강했던 카카오가 시간 외에 한 1.7% 정도 올랐고요. 한국금융주주, ES24 등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네요. 일단 오늘 저희는 종가 베팅 종목이 카카오였고요. 사실 이제 그 카페 이제 이 뉴스를 올릴 때 한국금융지주를 매수를 하고 예스24를 동시에 매수를 걸었는데, 예스24가 이번에는 운 좋게 또 시간에 체결이 돼서 좀 끌고 가고, 금융지주는 이제 시간 외에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이쪽이 또 강하게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기 때문에 이쪽 부분 하나 강조해서 넣었고요. 그 밖에 루미마이크로 인수합병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 간 부분,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 달 후에 베타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이슈로 자율주행 섹터가 줄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매도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오늘 보면 한국 패키지 종목들이 좋았는데, 사실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내일 아주 좋은 일정이 있는데 시장에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움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 보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시장 종합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오늘 장 막판에 이 하락 종목 수를 상당히 줄여준 거는 그나마 참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6시 24분인데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네요. 장중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럼 내일 국내 증시 일단 반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신용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며칠 지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예탁금은 또 빅히트 엔터에 공모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60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흐름을 하면서 돌파를 못했을 때 우리는 경계를 할 겁니다. 생명선은 이미 부러진 상태에서 불안하게 가는 거죠. 이제껏 우리나라 증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 증시가 단 한 번도 20일선을 이탈을 없다가 본격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의 하락이 제 개인적인 체감에는 3월 이후에 가장 뼈아픈 지금 하락의 강도로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이때 이렇게 시장이 빠졌어도 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하락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상승 1, 2, 3, 4, 5. 이게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끝나버린다면 답답한 흐름입니다. 왜냐,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큰 파동으로 놓고 보면 다시 중간까지의 조정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동 원리에 따르면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내가 주식 비중을 일정 부분 줄여놓고라도 시장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카카오 먼저 볼게요.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종목에서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수급적으로는 양매수에 네이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더 견조한 흐름이어서 네, 위치도 그랬고요. 그래서 카카오를 저가 종목으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1차적으로 시간 외에 카카오 뱅크 이슈가 찍혔기 때문에 IPO 추진 결의가 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한번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3%를 목표로 잡았는데 일단은 37만 2천 원이 돌파가 되면 이 위에까지 한번 강하게 쳐주는 모습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워낙 대형주에 지금 큰 대파동 이후에 눌리는 거라 크게는 볼 생각은 없습니다. 네, 크게는 볼 생각은 없고요. 자, 삼성전자도 네, 추세 이탈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죠.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수급만 좀 밀렸다 정도고요. 하이닉스가 최근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고 내일장이 좀 의미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하이닉스 수급은 정말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그리고 싶은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음봉을 만든다면 1차적으로는 매도를 계획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서 밀린다면 하이닉스의 추세가 바뀐 걸로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를 짓눌렸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해서 다시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아직은 매수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5%까지 빠졌다가 지금 양전환까지 했었는데 주도주급이죠. 주도주급이고 봉의 길이가 적어지는 순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라든지 음봉이 아니라 봉의 길이가 적을 때. 자, 그 다음 만도라든지 한국전력 사실 전혀 이제 매매는 안 했죠. 만도도 갭을 너무 많이 떠서 갭을 많이 뜨고 밀려가지고 장중에 얘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어요. 갭 주고 여기 아래까지 쭉 밀었다가 회복하고 한국전력 지금 좀 약세지만 네, 얘도 실적 발표 시즌 되면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도 굉장히 아쉬워요. 네, 수급은 좋은데 지금 힘을 못 쓰니까 1차적으로는 20만원까지는 21만원 이 언저리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고 얘도 추세 잡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좀 매매를 했던 아비코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굉장히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고 공을 좀 저도 들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여기에서 비중의 대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네, 약수익권에서 일단 팔았고요. 평단가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평단가가 이제 지금 거의 본전 수준의 평단가가 돼요. 네, 손실 구간 아닌데 굉장히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오늘 시초가에 좀 던져서 볼거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냈던 종목이고요. 사실 내일 1시 반에 성유명 장관과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모여서 MOU를 체결하는데
이 관련된 기업은 아미코젠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의 영향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못 간 것 같아요. 내일장 양봉으로 이렇게 돌리면 홀딩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힘이 약하면 그냥 팔아버리고 말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면 의외로 바닥권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장이 지금 부러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보였어요. SFA도 시장이 부러졌는데 이 하락 기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쪽이 IT 반도체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습니다. 뭐 네페스도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36,000원에서 뭐 이 정도면은 20%가 22%를 뺐죠. 그렇게 급격하게 종목을 눌러놓고 이런 종목들을 다시 담아가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그간 너무나 많이 올라서 네, 그 상승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좀 주의를 하고 반대로 IT, 5G 쪽은 비록 지금 조금 많이 힘들지만 네, 가능성이 저는 있다,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G도 최근 많이 오른 종목들 좀 밀리는데요. 결국은 다시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리를 찾아가서 원래의 자기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5G 섹터도 엄청나게 많이 밀었고 하락도 이번에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라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얘는 예상을 하나도 버리지 않네요. 어차피 밀죠.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지만 일단은 체크를 좀 해보고 싶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시작됐다,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헛발질한 종목이긴 한데 SM라이프 디자인을 저희는 장 초반에 좀 들어갔었어요.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뭐 약수익권 정도에서 좀 매도를 좀 했는데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일단 다 팔아버리고 네. 시장이 이때부터 급락을 해서 조금 네,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돌파를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오늘 돌파를 잡았다면 뭐 트랙스를 매매를 한 게 제일 좋았죠. 갭이 너무 높아서 공략을 좀 못했고 또 오늘 같은 날에는 텔콘도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KPM 테크가 정지를 먹은 상태에서 대안주로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현대공업도 단일가 이후에 반등을 할 때는 원래 단일가가 끝난 종목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단일가 이후에 위로 올라갈 때는 또 이 응축된 힘이 모이면서 굉장히 강하죠. 그게 이제 오늘 현대공업에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유엔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유엔젤. 오늘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차트가 너무 이뻐요. 차트가 너무 이쁘고 오늘 돌파를 일단은 시연해 놓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유엔젤이 예전에는 펭수 관련주였고 그 다음에 EBS 관련주였고 또 5G 뭐 이런 통신 쪽에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600억짜리의 세력주예요. 근데 얘는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밀렸다가 뭐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얘는 한번 내일장 관찰을 좀 해보고 싶어요. 최근 이제 차트적으로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결국은 뛰었다가 올리면서 난리죠. 뭔가의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 없이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자, ES24 하나 보죠. ES24는 일단 시간 외에 좀 상한가에 좀 잡아서 얘는 시간의 상따를 좀 했는데 내일장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거를 뛰어넘는 파동이 나올지. 왜냐면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라 뭐 18,000원까지의 일단 흐름은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18,000원까지의 흐름, 뭐 갭이 이 정도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갭 자체가 막 일단 17,000원 정도까지는 갭이 떠버릴 것 같고, 그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거는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얘가 후발주죠. 아니, 얘가 지분은 가장 많죠. 근데 제일 무거워요. 이때도 한국 그 예스24가 상한가에 갈 때도 얘는 밀어버렸습니다. 그 차이고요. 일단 얘도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갭을 맞고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카카오의 이제 몸통 종목인데 얘도 이제 21선까지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가네요.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